인구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비듬. 그 비듬을 없애는 방법과 부족하면 비듬이 생길 수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어깨에 비듬이 우수수 떨어져 검은 옷입기 꺼려지시나요? 머리를 감아도 두피 속에 떡진 비듬이 올라오시나요? 큰 질병은 아니지만 진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비듬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 생략할게요.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니까 원인은 짚고 넘어가죠.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과다 증식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세균 총후 불균형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지성비듬이 발생하고요. 흔히 회갈색의 끈적끈적한 큰 각질 덩어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려움증과 붉은 염증이 나타나는 지루성 두피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피의 수분 부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말라세지아 감염이 없어도 생길 수 있고요. 수분 없는 흰 인설이 날리게 됩니다. 흔히 건성비듬이라고 하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영양소의 부족,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 등도 비듬을 유발할 수 있는 주범입니다. 그럼 비듬 없애는 법 알아볼까요? 우선 베개를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베개는 매일 베고 자는데 의외로 청결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바싹 말려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머리는 하루 한 번 정도 감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요. 평상시에 비듬 샴푸를 사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샴푸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두피를 바로 말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다 마르기도 전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피에 남아있는 수분이 말라세지아의 증식을 더욱 심하게 하기 때문에 꼭 꼼꼼히 말린 후에 지침하도록 해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과로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듬을 악화시키는 말라세지아균은 두피가 산성일 때 증식이 억제되고 알칼리성일 때 증식이 잘 돼요.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더 심해지고요. 샴푸 찌꺼기가 남아있어도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잘 씻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약산성 샴푸가 좋습니다. 비듬의 약물 치료는 보통 외용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헤드앤숄더 샴푸를 써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처방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약으로 두피에 바르기 좋은 액체 상태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너모베이트나 클로백스 같은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할지는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하시고 치료하세요. 이것은 강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장기 사용은 안 되고요. 최대한 1, 2주 이내로 짧게 사용하세요. 최대 4주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비듬 전용 약용 샴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니조랄이나 비가졸 같은 케토코나졸 샴푸와 노비프록스, 세비프록스, 댄드로프 쿨액, 크록스 같은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샴푸가 있습니다. 징크피 현탁의 아치온 현타액 같은 징크피리치온 성분도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와 중앙대 시스템생명공학과 정원희 교수팀이 아연 피리치온의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두피 세포 내에 아연을 축적시켜서 인체 두피에 작용하는 지질분해 효소의 발현을 억제해서 말라세지아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들 약용 샴푸는 주 2회 사용합니다. 머리는 따로 감고 마지막에 약용 샴푸를 두피에 잘 문지르고 5분 정도 방치한 후에 꼼꼼히 씻어냅니다. 이때
문지르고 바로 씻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방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비듬 샴푸 쓰고 말이 필요 없다, 삽시간에 깨끗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노랗게 끈적이는 떡진 지성 비듬은 말라세지아균 증식이 활발한 경우가 많아서 진균을 억제하는 약용 샴푸가 바로 키펙타인 거죠. 하지만 허옇고 푸석거리는 건성 비듬은 균이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지 효과를 못 봅니다. 두피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과로하거나 피곤하고 잠 못 잘 때, 그럴 때 나타나기가 쉬워요. 수분 섭취와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서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로마 오일 마사지나 비타민 C 오일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문제가 있을 시 몹시 피곤하고 두피가 떡채 들릴 정도로 심한 비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듬이 안 생기면 하다못해 피부각질이 생기거나 손톱이 문제이거나 머리카락이 퍼석거리거나 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건성 비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영양소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영양소 중 내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비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첫째,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로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이 영양소가 결핍될 때 상피세포는 단단하고 건조한 각화성 조직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점액의 분비 기능을 상실해서 비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A의 결핍은 면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박테리아의 침입을 쉽게 만듭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제 블로그인 이은성 약사의 건강 노트에서 아주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블로그도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A는 성인 최대 허용량 하루 3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과잉 섭취 시에 오히려 피부 건조를 유발하고요. 임산부에게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 아연입니다. 아연 결핍 시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감염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비듬 샴푸에도 아연, 피리치온이 들어간 샴푸가 있습니다. 셋째, L-시스테인입니다. 구내염이 생겼을 때 점막세포 활성화제를 보면 L-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점막과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케라틴을 만드는데 L-시스테인은 꼭 필요해요. 두피, 머리카락, 손발톱까지 3가지가 동시에 건강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챙겨야 될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넷째,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 또는 비타민 H라고 불립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루성 피부염 또한 일으킵니다.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비오틴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합성되어서 결핍되는 일은 별로 없어야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장내 유산균이 잦은 항생제 사용 등으로 괴멸해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사라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또한 근육을 키운다고 달걀 인자를 익히지 않고 호로록 섭취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달걀을 섭취했을 때 달걀 흰자에 함유된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두피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비듬이 있게 되겠고 머리카락은 우수수 빠져서 탈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한림대 연구진에 따르면 비오틴 섭취 8주 만에 비듬 가려움증은 40%가 감소하고 머리카락 수는 38%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5번째, 판토텐산입니다. 비타민 B5라고 하는데요. 판토텐산 칼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부신피질 호르몬을 내 몸에서 만들어주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판토텐산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비타민입니다. 앞서 스트레스가 비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판토텐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수분이 없이 푸석푸석해집니다. 판토텐산 단독으로 섭취 시에 비오틴의 흡수를 저해해서 고함량을 복용할 때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판토텐산은 비오틴도 함께 먹어주는 센스. 6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 콜라겐 생성과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생성에 꼭 필요해요.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두피가 산성이면 말라세지아 증식이 억제된다고 했었는데, 이때 비타민 C를 외용제처럼 사용하시거나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헤어 식초를 머리를 헹굴 때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헤어 식초는 우리가 식품에 사용하는 그 식초와는 다른 거예요. 냄새도 식초처럼 고약하지도 않고요, 식초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 식초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또 우리가 식품에 쓰는 일반 식초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듬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실천하시면 비듬 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